키키올릭입니다. 호주 오픈이 끝나고 아시안컵 축구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키키올릭 노멀 모드로 돌입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예레나 오스타펜코, 리바키나, 홀거 루네, 야닉 시너, 그리고 라파엘 나달과 권순우입니다. 자, 여자 테니스에서 닭공으로 유명한 오스타펜코가 오스트리아 린츠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스타펜코를 좋아하는 국내 팬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2017년 코리아 오픈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만원 관중 사례를 기록을 했었죠. 적어도 한국 테니스 팬들에게는 오스타펜코가 약간 샤라포바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스타펜코가 2017년에 2개의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코리아 오픈에 앞서서 롤란 가로스에서 시모나 할렙을 물리치고 깜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난 2024년에 멀티 타이틀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자, 올해 오스타펜코는 1월 호주 오픈에 앞서서 열린 웜업 토너먼트로 열린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500 시리즈에서 우승한 데 이어서 올 시즌 두 번째 타이틀을 획득한 것입니다. 자, 세계 랭킹은 현재 11위에 올라 있는데요. 오스타펜코가 과연 올 시즌 그랜드슬램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느냐가 슬슬 본격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물론 반반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오스타펜코의 가장 큰 장기는 역시 강력한 이 포핸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크닉적으로 매우 독특한, 저 개인적으로는 남자의 메드베데프 포핸드가 있다면 여자는 오스타펜코의 포핸드가 비전통적인 유형의 포핸드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스타펜코는 세미 웨스턴 그립을 사용하면서 다른 프로페셔널 선수들과는 달리 컨택 포인트가 앞이 아니라 뒤쪽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엘보우가 초기 단계에서 접힌다는 것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 엘보우의 이 조기 접힘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언포스드 에러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몸 가까이에서 바디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주면서 커다란 파워를 그대로 공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포핸드 크로스, 다운 더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17년 프랑스 오픈 우승 당시 커다란 화제를 모았던 데이터가 한 가지 있었죠. 자, 포핸드의 속도가 당시 남자의 세계 랭킹 1위 앤디 머리보다 빨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위너와 언포스드 에러가 공존하는 오스타펜코의 포핸드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우승이고 여기서 말리기 시작하면 1회전 광탈이라는 결론으로도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보다 저는 오스타펜코의 테크닉적 약점으로 서브를 들고 싶습니다. 자, 오스타펜코처럼 수비가 약하고 공격지향적인 선수는요, 서브 게임을 편안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데, 오스타펜코는 별명인 닭공이 무색하게 서브에 있어서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가 않고, 특히 세컨 서브에서는 리턴이 좋은 선수들에게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스타펜코와 같은 극도의 공격성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서브를 갖춰야 하는데, 오스타펜코의 첫 서브 득점률 평균은요, 2023년 오스타펜코는 첫 서브 득점률 67.7%였고 세컨 서브는 44.3%였습니다. 톱 10 안에 들지 못하는 수치였죠. 자, 오스타펜코는 서브를 넣을 때 독특한 입모양으로 또 다른 구경거리를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스타펜코는 심판에 항의하고 상대 선수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 이 멘털적 측면도 오스타펜코가 그랜드슬램 챔피언에 오르기에는 약점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스타펜코는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한국 코리아 오픈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9월에 열리는 코리아 오픈이 500 시리즈로 격상됐기 때문에 톱 10급 선수들이 별도의 개런티를 받지 않고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 코리아 오픈에 어떤 선수들이 찾을지 취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키나가 호주 오픈 광탈의 아픔을 딛고 아부다비 오픈 500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리바키나가 저는 호주 오픈에서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롱타이 브레이크 기록을 세우면서 아쉽게 좌절을 했죠. 자, 다시 아부다비 오픈 우승으로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세계 랭킹 1위를 향한 경쟁에 본격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테니스는요, 이번 주부터 1000 시리즈 큰 대회가 시작합니다. 자, 카타르 도하 오픈인데요. 세계 랭킹 1위 시비용텍과 코코거프, 리바키나, 라두카누, 나오미 오사카 등이 출전합니다. 세계 랭킹 2위 호주 오픈 챔피언 사발렌카는 휴식을 이유로 기권을 했네요. 자, 호주 오픈에서 충격 탈락한 시비용텍이 심기일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이 대회에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홀거 루네인데요.
룬의 시즌 스타트 영 시원치가 않죠. 자, 코치 선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20살 청춘 룬에가 혼돈과 방황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 페더러의 코치였던 스베린 루시와 결별을 선언했고요. 작년 가을부터 함께한 보리스 베커마저 룬에와 동행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룬의 어머니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외신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테니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모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국내 유망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님과 소속팀 코치 간의 갈등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었거든요. 자, 알카라스와 야닉 시너가 조기에 메이저 대회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코치를 선임했을 때 충분히 오랜 시간 상호 신뢰를 쌓아갔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홀고룬네, 치치파스, 즈베레프와 같은 선수들은 가족이 코칭 스태프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 선수는 지금 현 상태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선수지만요. 그 이상의 성공, 세계 랭킹 1위와 메이저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빅3인 조코비치, 페더러, 나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죠. 자, 호주 오픈 챔피언 야닉 시너의 근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다음 주 로테르담 오픈에 출전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시너의 1회전 상대는 네덜란드 홈코트의 반더 잔스커프인데요. 1회전 상대치고는 까다로운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주 오픈에서도 1회전 격돌을 했었죠. 로테르담 오픈은 호주 오픈 이후 모처럼 톱랭커들이 많이 모이는 500 시리즈라서 그런지 볼만한 경기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블레프가 2번 시드를 받았고요. 홀거룬네, 후르카츠, 그리고 바로 직전 대회인 마르세유 오픈 결승까지 올랐던 우고 움베르와 디미트로프도 출동합니다. 세계 랭킹 2위 알카라스의 선택은 역시 클레이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오픈에 출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죠. 자, 이 대회는 남미 대륙의 클레이 강자들이 많이 출전하긴 하지만 그 다음 2번 시드가 영국의 캠 놀입니다. 알카라스가 호주 오픈 8강 즈베레프전에서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나달의 또 다른 복귀전도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카타르 도하 오픈 250 시리즈입니다. 자, 이 대회에는 메드베데프도 출전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달은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8강 조던 톰슨에게 패한 다음에 호주 오픈 출전을 철회했죠. 자, 나달의 진짜 목표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는 클레이 시즌일 겁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실전 경험을 많이 치러서 체력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일 텐데요. 자,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제가 느낀 건요. 나달이 몸 상태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클레이에서는 우승 후보로 각축을 벌일 수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자, 문제는 그 건강이 어떤 수준으로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느냐겠죠. 나달의 도하 오픈, 그래서 기대 만발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우의 소식도 업데이트합니다. 데이비스컵 캐나다 원정에서 패한 권순우의 다음 일정은 인도에서 열리는 챌린저 대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회가 인디언 웰스 본선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 랭킹 600이 바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순우가 마스터스 시리즈 인디언 웰스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프로텍티드 랭킹 제도 때문이겠죠. 자, 최대 9개 대회를 선택해서 이 보호 랭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US 오픈까지 본선 출전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파리올림픽 본선도 이 보호 랭킹을 활용해서 출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요. 2024 시즌 남자 테니스 메이저 대회 우승자 예측 도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